자, 이번 시간에는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그 프레이즈 노트 17번째 있습니다.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비블리오그래피라는 거가 이제 문헌이라는 뜻인데, 문헌 책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책도 되지만 학술 논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에 관한, 생명과학에 관한,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 연구된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출판을 하는데요. 그런 그 연구 논문들을 모아놓은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논문이 그 어떻게 퍼블리시가 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할 텐데, 논문들은 이제 잡지에, 학술 잡지에 이제 그 투고가 됩니다. 학술 잡지들을 이제 영어로 아카데믹 저널이라고 그러고요. 저널은 일반적으로 이제 잡지인데, 여러분이 뭐 그 어머니가 보시는 주부생활이라든지 여성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잡지죠. 또 어떤 잡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 타임스, 뉴스위크 이런 것들도 다 잡지죠. 또 뭐 월간조선 이런 거 다 잡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시사 잡지 또는 뭐 문화적인 그런 잡지일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학술 잡지입니다. 학술 잡지.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저널이라고 그러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모아서 출판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잡지사들이 굉장히,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학술 잡지에 출판되는 것은 무엇이냐? 논문이에요, 논문. What to publish? 논문인데, 그 논문들이 퍼블리시 되는데, 그 논문들이라는 것은 연구 논문들, 연구 결과물인데요. 이것들은, 왜 퍼블리시 하나, 먼저. 또는, 그 퍼블리시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거를 나만 그냥 내가 혼자만 알고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주 친한 옆 사람한테만 이렇게 알려주고, 아니면 내 제자들한테만 알려주고, 우리끼리 이걸 잘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뭐하러 잡지에다가 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같으면 회사에서 그 연구비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연구했다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연구했다든지, 그 연소 시스템을 연구했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그 스마트폰을 연구했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퍼블리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연구한 내용을 회사의 기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흉내내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꼭꼭 간직하고 있죠. 회사 안에서만 이제 활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이 연구자들은, 이런 그 학술 연구를 하는 그 과학자들은 그 자기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다는 거죠. 왜 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물학 교과서, 화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 이런 교과서가 있었죠. 그 교과서에 써 있는 모든 스테이트먼트, 설명하는 그 구절은 다 그 어딘가에 그 논문으로 다 나와 있던 사실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논문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그 저자가 함부로 그냥 자기 상상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딘가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선배들이 다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들을 모아서 이제 교과서 형태로 내서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논문으로 퍼블리시가 안 되면 후손한테, 후배한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전달이 안 돼요. 문명의 발전이 없고
역사는 딱 끝나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진보가 없이, 이거 과학뿐이 아니라 뭐 인문사회 계통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식의 발전이 없이 그 문명은 스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도 이미 교과서에서 배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사실을 얹고, 내가 얹은 그 지식에 보탠 지식을 또 다른 후배들이 읽고 그 위에다가 좀 더 얹고 계속 보태서 이 지식이 계속 커져가지고 발전하는 것이죠.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런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퍼블리케이션이, 퍼블리시, 출판이,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어떤 내용을 퍼블리시할 수 있느냐? 이 학술 논문으로 될 수 있는 거의 조건은 뭐냐 이거죠. 제일 첫 번째는 한 번도 이미 퍼블리시되지 않은 거야 되겠죠. 남이 내가 해도 상관없지만 남이 이미 퍼블리시한 내용을 다시 퍼블리시한다. 그건 뭐라고 해요?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입니다. 내가 퍼블리시한 걸 다시 퍼블리시해도 그것도 표절이에요. 누가 퍼블리시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퍼블리시된 것을 한번 다시 재탕하면 그건 표절이 되는 거예요. 표절. 플래지어리즘. 표절은 영어로 플래지어리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표절 해서 영어로 한번 바꿔요. 플래지어리즘. 자, 영어 스펠링은 이게 될 텐데. plagiarism. plagiarism. 표절입니다. 표절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이 발표한 거를 인용 없이 그대로 갖다 쓰면 이건 이제 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아직 발견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퍼블리시 해야 되는 거예요. 노블해요. 노블. N-O-V. B가 아니고 고귀한 B가 아니고 N-O-V-E-L. 노블한 노블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만 이제 퍼블리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퍼블리시가 안 됐더라도 너무 아비어스한 건 안 되겠죠. 상식적인 건 안 돼요. 상식으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논문은 안 나와 있어. 그렇다고 내가 퍼블리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진보가 있는 그런 것이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진보가 있고 새로운 사실, 이것을 이제 퍼블리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퍼블리시하고 어떤 걸 퍼블리시할지 말 건가를 누가 심판관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관이 없으면 나 이건 막 새로운 거다, 아주 중요한 거다 하고 막 우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판정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 잡지사별로 각 저널별로 자기네 그 저널에다가 이제 투고하는 그 논문들을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받아줄 건지 말릴 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을 리뷰어라고 그래요. 리뷰하는 사람들이다. 리뷰어. 그때 그 리뷰를 누가 하느냐? 피어가 한다. 이거 피어가 뭐냐? 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P-E-E-R인데 피어는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P-E-E-R. 동료란 뜻이죠. 동료. 동료라는 거는 뭐 이렇게 나하고 같이 연구하는 친구, 나랑 같이 내 친구란 뜻은 아니고, 여기서 동료라는 거는 이제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 사람이 나의 적일 수도 있어요. 나랑 아주 친할 수도 있고, 나랑 아주 굉장히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피어라고 합니다. 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어는 이거 여러 동급생들이 이제 피어가 될 수가 있어요. 동급생 안에서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 싫어하는 사이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피어입니다. 피어 프레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표현이 있어요. 피어 프레셔. 프레셔를 받아요. 이 동년배들끼리 사이에서 프레셔를 받는 거죠. 저 친구는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해. 나는 잘 못해.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쟤는 아주 운동을 잘해. 나는 잘 운동을 못하겠어. 이러면 아주 프레셔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들은 이제
피어 프레셔라고 해요. 동료배들 사이에서 어떤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프레셔 이런 게 많죠. 자, 그래서 심사는 이런 같은 분야에 있는 동료들끼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그 내용을 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널은 편집자가 있어요. 에디터가 그 이제 투고된 논문을 딱 보고 누가 이걸 가장 잘 알까 생각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보냅니다. 이 논문이 괜찮은지 출판해도 괜찮을지 검토해달라고 이제 심사를 맡기죠. 누군지 모르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투고를 했지만 내 논문을 누가 이제 심사해서 심사평이 오는데 그 평을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게 이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peer reviews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수 여러 사람이 합니다. 최소한 2명. 또 뭐 아주 이 잡지가 아주 그 권위가 있는 잡지는 뭐 3명, 4명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심사를 받아서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 그러면 그 논문을 이제 받아주죠. 만약에 이제 막 의견이 서로 갈리거나 아니면 다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reject 거절하죠. 거절하면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을 많이 해서 또 다른 데다 낸다든지 다른 곳에 이제 투고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부의 뭐 법으로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자정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학술 논문들이 계속 발전해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우리로서는 우리 문화하고 잘 안 맞죠.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권위와 관계없이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끼리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스로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저널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저널을 이제 얼마나 자주 내느냐, 피리어디칼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이제 피리어드라는 건 이제 기간이라는 거죠. 어떤 시간의 간격, 그걸 피리어드라고 그러잖아요. 피리어디칼, 이거는 이제 그 정기 간행물이에요. 우리말로 치면은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이제 출판한다. 그래서 periodicals, 정기 간행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뭐 1년에 한 번씩 하면 이얼리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만들리, 매주 하면은 위클리, 매일 하면 데일리가 되죠. 신문 같은 거는 이제 데일리죠. 매일 나오니까. 반면에 이제 뭐 주부생활이나 여성동화 이런 잡지들은 이제 과학동화 이런 것들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만들리가 되겠죠. 위클리는 어떤 게나 모르겠네. 위클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잡지 중에 타임스 또는 뉴스위크 이런 것들은 이제 위클리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술 논문들은 이제 만슬리나 위클리도 있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건 위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나오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이제 보통 애뉴얼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서머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이제 주로 연간으로 나오고. 많은 잡지들이 이제 계간으로 나와요. 계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매주 나오기에는 좀 바쁘지만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는 조금 너무 뜸한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격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격주. 자, 여기서 숙제 들어갑니다. 계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또 격주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이런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영어로 article이라고 그러는데, article은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abstract, introduction.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citation and plagiarism. 아까 plagiarism 얘기했죠. 표절이고, citation은 인용이라는 뜻이에요. 인용. cite하다. 인용한다.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글을,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그걸 이제 citation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논문에 쓸 때는, 내가 쓰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cite한 거거나, 아니면 내가 발견한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거나, 뭐, 이 셋 중에 하나야 돼요. 그래서, 남이 한 거를 citation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발견한 것처럼 쓰면 이게 표절이 된다. 자,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임팩트 팩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테이션을 좀 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써 있는 내용을 내가 내 논문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사이테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논문을 하나를 퍼블리시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도 내 논문을 인용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고, B라는 사람도 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또 뭐 어떤 연구를 했고, C도 그렇게 했고, D도 했어요. 그러면 내 논문이 이제 4번 사이테이션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연구해서 퍼블리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이렇게 큰, 뭐랄까, 도움이 안 돼. 그럼 아무도 인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4번 인용된 논문하고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논문은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겠어요? 과학 발전에. 이 과학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쭉 발전하는데, 그 발전하는 그 전체를 볼 때, 4번 그 인용이 된 논문은 4명한테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논문들이 또, 새끼를 쳐서 또 더 많이 또 인용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한 편의 논문이 이제 영향을, 이렇게 여러 논문들의 영향을 주고, 과학 발전에 영향을 준 거에 반해서, 아무도 인용하지 않는 그 논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얼마나 이 논문 자체가 이제 나중에 1, 2년 몇 년 지난 다음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나. 그것을 이제 숫자화한 거죠. 그래서 임팩트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4면 그 잡지에 출판된 논문들이 여러 편이 있을 텐데, 수십 편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논문은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어떤 건 좀 적게 되고 뭐 이러겠죠. 근데 그 평균이 4번씩, 평균 한 편당 4번 인용이 되면은 이제 임팩트 팩터가 4가 되는 거죠. 임팩트 팩터가 1 그러면 평균 다른 논문이 한 편 정도가 인용을 했다 그런 거예요. 사실 1만 돼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4는 더 좋겠죠. 보통 아주 좋은 논문이 이제 40 정도 돼요. 30, 40. 10만 넘어가면 아주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40 정도 되는 논문들은 이제 몇 가지 없어요. 그런 저널은.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것이 이제 30에서 40 사이에 있죠. 한국에서 출판되는 논문들은 대부분 이제 1에서 3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임팩트 팩터.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 달라요.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그 인용이 많이 되겠죠. 근데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면 연구 논문이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인용하는 그 임팩트 팩터들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나 수학 이런 데는 0. 뭐 몇만 돼도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근데 이 생물학 분야에서는 워낙 연구자들이 많다 보니까 1 이하는 이제 아주 나쁜 잡지에 속해져.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이런 잡지들이 학술지들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종이값도 뭐 무시할 수 없고, 또 그게 이제 인쇄를 해서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온라인 옹리,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널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저널을 이제 이저널이라고도 그러죠. 이저널. 그리고 이제 그런 DOI라는 것이 있는데, DOI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 저널일 경우에 인터넷상에 있는데 그 저널 잡지사에 이제 뭐 URL이 바뀔 수가 있겠죠. 어드레스가 인터넷 어드레스가 바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아니면 그 잡지사가 망해가지고 그 저널들이 다른 저널로 넘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기껏 URL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을 더 이상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건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는 DOI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DOI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DOI. 그래서 각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잖아요. 이런 이제 각 논문별로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만 알면 그 논문의 그 URL을 정확히 몰라도 그 논문을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요런 것만 이제 관리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DOI.org인데, 좀 이따가 이제 DOI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블리오그래픽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것은 이제 하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실제 논문을 가지고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